예, 안녕하십니까. OKDevTV 박정입니다. 예, 오늘도 허강남님 바쁜 일이 계셔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자 뉴스 소식 정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자의 디자인 협업 스킬을 높이는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 앞에 개발자의 디자인 협업 스킬을 높이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디자이너 분들이야 당연히 이 책 관심이 이제 있으실 텐데요. 이제 개발자 분들도 이제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 그다음 그 용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이론의 어떤 심리학적인 배경,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런 궁금증을 이제 해소해 드리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선별을 했고요. 이 책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읽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책이 얇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는데 여러분도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 블로그 그리고 개발 이야기 리스트, 슬라이드 쉐어 계속 이제 운영 중이니까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한번 슬쩍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책은 UX, UI, UX 이면에 숨어있는 10가지 심리학 법칙을 소개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칙이 더 많겠지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아마 읽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UI, UX를 놓고 숟가락 얹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쉬운데 누구나 한마디씩 다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참고할 만한 사안을 10가지로 잘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10가지 법칙 보시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가지 법칙 뒤에 2가지 실천 방안이 나옵니다. 실천 방안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응용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상 독자는 이제 프론트엔드 디자인, 퍼블리싱, 그리고 개발을 맡은 분들이겠죠.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사내에서 만들려고 애쓰는 관리자 분들도 이 책 도움이 되실 거고요. UI, UX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요. 교보문고에서는 특히 본문에서 소개하는 10가지 법칙을 예쁘게 만든 엽서 세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책 구입하실 때 교보문고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여기 보시면 10가지 엽서 세트 보이시죠? 함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는 뭘까요? 저도 이제 읽어보고 나서 또 목차를 보니까 다시 내용하고 정리가 안 돼서 저를 위해서 정리한 거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이콥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요구한다. 즉, 내가 옛날에 봤던 거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 가서 이제 요즘 키오스크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안 움직이시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조작이 어려운데요. 바로 이제 제이콥 법칙을 안 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상까지의 거리와 대상의 크기와 함수관계가 있다.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상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리가 버튼 하나 누르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할 때 크기하고 거리 염두에 둬라. 이 법칙이고요. 힉의 법칙이 있습니다. 힉의 법칙.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선택지의 개수와 복잡성과 비례에 늘어난다. 즉,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게 선택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든요. 의사결정이 느려진 문제가 뭐냐면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뭔가 막 선택할 거 많고 복잡하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힉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밀레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게 약간은 이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론이라고 해서 하는데 요게 약간 오해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극 기억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항목밖에 저장하지 못한다인데요. 이게 항목 자체가
조금 더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즉, 뭐, 버튼 7개고, 뭐, 텍스트 7개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읽어보시면, 아, 이게 약간 다른 의미구나, 라고 한 번 더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테리 법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부 함수 호출할 때는 외부 함수에서 넘어오는 거는 항상 엄격하게. 그리고 내가 다른 함수 호출해가지고 다른 쪽에 넘길 때는 아니죠. 반대죠. 남이 부를 때는 항상 가베지 값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값을 전달할 때는 가베지 값을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항상 나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내가 만든 함수, 내가 만든 클래스는 엄격하게, 그리고 이제 남이 만든 API를 쓸 때는 그쪽에서는 좀 덜 엄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엄격하고 남의 일을 받을 때는 너그럽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바로 포스테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피크앤드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경험 전체가 아니고요. 절정 순간하고 마지막 순간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제작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절정에서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내는지, 마무리 어떻게 잘 하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UI UX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심미적 사용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은 디자인을 사용성이 더 뛰어나다고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잘 만들면요, 사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용성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되더라도 예뻐서 그걸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제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폰, 레스토프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물이 있으면 가장 차이나는 한 가지만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콘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배치하실 때요, 비슷비슷하게 버리면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뭐 베리에이션을 두거나 아니면 특징을 더 넣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시스템에는 더 줄일 수 없는 일정 수준의 복잡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줄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 불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우리가 이 아이콘이 저 아이콘인지 저 아이콘이 이 아이콘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이콘 밑에 뭐 글자를 적거나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추상하기 어렵다, 더 단순하기 어렵다 라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디미개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람이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즉 0.4초라고 합니다. 으로 상호작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즉 레이턴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더 줄일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차 보시니까 처음에 목차 왼쪽만 보시면 어려운데요, 오른쪽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번 쭉 읽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UI UX 관점에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부담없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벤트 선물입니다. 책 3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책만 드리는 거는 2분, 그리고 책에 이제 교보문고에서 만든 이 엽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리는 걸 1분, 이렇게 3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업무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절대 어렵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기간도 이번엔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추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송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4일까지로 이벤트 기간을 마련했고요. 단계는 2단계입니다. 먼저 OK 데브 TV 채널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시면 이 채널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면 되고요. 구독하신 분은 단계 2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송에 좋아요 누르고요, 응원의 댓글을 그냥 다시면 됩니다. 댓글은 뭐든 좋고요. 이게 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엽서 선물을 받거나 확률을 높이려면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즉 댓글을 다실 때 여러분들이 SNS에 이 방송,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방송의 URL을 공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SNS를 올린 그 좌표를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추석 연휴 직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받으실 주소하고 몇 가지 정보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정보 주시면 책 배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이제 책만 출판사에서 애독자 여러분을 위해 신간 도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종종 신간들 나오면 이렇게 소개드리고요. 이벤트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독서생활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KDevTV 박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